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아끼는 마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끼는 마음이라는 책은 이 박화진 작가와 서하영 사진 작가님이 공동으로 쓰신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일단 서문을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 뜨기 전이었습니다. 안개가 껴 희부연한 세상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방금 산 따뜻한 두유를 건넸어요. 갓된 약수 마시듯 조심스레 목을 축이는 동안 은근히 세상이 더워졌습니다. 발끝을 세우고 발목을 돌리며 발들이 나갈 길을 생각했어요. 힐은 위로만 뻗어 있어 고개를 한껏 젖혀야 봉우리가 보였지만 두유를 마신 속이 든든해서 겁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 혼자 산에 가겠다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어 휴일 없는 야근의 날들 중 하루를 빼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몸만 오라는 말을 믿고 정말 주머니에 손만 담아온 저와 배낭에 물과 도시락과 사과를 싸온 이의 발이 동시에 좁다란 길로 들어섰습니다. 혼자 걸을 때면 그날을 생각해요. 내 그리 멀리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 앞에 내민 두유 한 병은 될까? 지난밤 늦게까지 일하고 어둑 새벽 도착한 산 아래 덜 깬 얼굴로 서 있는 사람한테 불어온 바람만큼은 쩔쩔매는 사람에게서 뺏은 사과를 깔끔하게 나누는 손을 보며 박수치는 표정만큼은 아무 장식 없이 속을 채운 유부초밥 6알의 포장만큼은 익숙한 등만 보며 가던 길 산보다 더 오래 본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골똘하던 시간만큼은 앞선 이와 내가 본 것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전에 다음 걸음이 옵니다. 시야에서 사라져도 같은 산이라 안심되는 기분. 그 기분으로 입구에 선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끼는 마음, 어디까지나 당신에게 닿으려고 시작되는 마음. 자, 이렇게 이제 아끼는 마음에 대한 소문을 쫙 쓰셨고요. 이 아끼는 마음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이제 6개의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요는 퍼진다. 두 번째는 너의 존재감. 세 번째는 어, 그 무늬가 있는 맛. 네 번째는 끝까지 봤습니다. 다섯 번째 안도의 각도. 여섯 번째가 맞이한 마음. 이렇게 6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이제 그 장마다 이렇게 그림들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들이 장마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 내용들에서 이제 뭐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좀 몇 부분을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190쪽에 이제 안도의 각도에 이런 글이 나와요. 성내동 아니면 피렌체라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내동. 피렌체에 머무는 동안 꽃과 나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솜 같은 볕과 그림자의 자치 같은 그늘이 함께인 땅에 음표 같은 바람이 당도하면 대담해지는 한낮의 활기들. 활기 안에 앉아 흡수하는 색들. 메모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 끝나가는 오후 속으로 쏟아질 때. 안 들킨 오후를 말하는 기분으로 돌아보면 오가는 이들이 저마다 다른 봉우리를 매단 푸른 줄기로 서 있다. 나와 있습니다. 피렌체라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저도 이제 피렌체를 한번 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 르네상스가 그 싹텄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아주 유명한 또 라파엘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유명한 그 거장들이 나온 그 곳이 피렌체인데 피렌체라는 동네가 로마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또 나폴리 뭐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그래서 이 피렌체라는 곳에서 그런 어떤 예술적인 이런 것들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표 같은 바람에 이렇게 직유법을 썼고요. 당도한다는 표현이라든가 상당히 시이지만 또 시이면서도 정말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묻어나 있습니다. 또 그 안 들킨 오후를 말하는 기분 뭐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네요.
또 오가는 이들이 저마다 다른 봉우리를 매단 푸른 줄기로 서 있다는 표현들도 상당히 잘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와 산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쭉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또 그 산문도 있고요, 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듣고요. 시들도 상당히 여러 개로 많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래서 참 내용들 자체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좀 안 보고는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작가가 이제 또 파리에서의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산문으로 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다 그 개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은 2층에 있었다. 삐걱댄 적은 없지만 밟을 때마다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처럼 푹 들어갈까봐 불안한 계단이었다. 그렇죠. 이 카스텔라를 손가락 누르면 푹 들어가잖아요. 비유가 멋지죠. 잘 구워진 카스텔라 표면처럼 어두운 갈색의 나이테 무늬가 살아있는 계단.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별이 반복되었는지 계단만 알아서 계단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걸음과 제 걸음이 얼마나 닮았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200년 넘게 닦여서 반들반들한 마루랑 마루를 닮은 나무로 가득 찬 방, 좁고 긴 부엌과 길 쪽으로 활짝 열리던 창, 좁은 부엌의 좁은 세상에서 나는 일기를 썼다. 우리말로 쓸 때는 너무 길고 프랑스어로 쓸 때는 생략이 너무 많아 나조차 해독에 시간이 걸리는 일기를. 창문을 열면, 아니 창문을 열지 않아도 항상 빵 냄새가 나는 집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빵과 관련된 내용을 쭉 이렇게 또 쓰셨네요. 프랑스와 관련돼서 빵 굽는 냄새, 또 빵집 맞은편에 공원 이야기, 또 할머니들과 슈퍼마켓 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의 어떤 경험담이 아주 멋지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광명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광명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곳이죠. 거기 보면 이제 만지지 않아도 시간이 흩어지는이라고 나오는데요. 방마다 다른 사조의 그림을 걸어놓은 미술관 같다. 다른 방에 들어설 때마다 선명해지는 박동이 모르는 사람 귀에까지 들리겠다. 동굴에 몸을 빌린 박물관이나 지붕을 덮은 축제, 호수의 밑바닥처럼 안 닮은 방들, 방에 머무르다 복도를 돌아다니다 마침내 길이 끝나면 눈시울이 떨린다.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온 것처럼 아득해진다. 지구의 지문 속을 빠져나온다. 이 광명동굴을 이렇게 또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구의 지문 속을 빠져나온다라는 표현이 또 멋지게 다가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어떤 이제 지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 많이 쓴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은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된 책이에요. 한 트래블라이트라는 곳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이 작가 폴폴의 브런치가 이제 brunch.co.kr에 있고 이메일도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와 폴폴이 겨울에 글로 만나고 봄에 사람으로 만나 여름에 완성한 아끼는 마음 2022년 9월 9일 출판사 트래블라이트에서 초판 1세 편입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요 꼭 한번 읽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풍요로움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